라디오 생활법률, 법률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영민할 수 없다. 김영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예. 네. 오늘은 함께 사업을 하는 이야기. 네. 함께 또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랑 나랑 마음이 맞아서 아니면 돈이 조금 부족한데 너랑 나랑 돈을 네. 좀 합쳐서 함께 좀 사업을 좀 해볼까 했을 네.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동업에 관해서 뭐 어떻게 또 법률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고 또 네.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예, 주변에 네. 뭐 사업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동업 계약을 많이 네, 하죠. 네. 동업하시는 분들 많이 보고 있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이 옛날부터 아무리 친해도 친한 사이끼리는 동업하지 마라 이런 말들 많이 많이 하셨어요. 하시죠. 그게 예. 끝이 좋지 않다고. 예. 아무리 좋아도. 예. 예. 그게 이제 어른들 말이 또 맞는 점도 있는 게 이제 동업을 하게 되면 그만큼 법적 리스크가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친할 때는 괜찮은데 또 장사가 잘 될 때는 괜찮은데 이게 사업이 잘 안 될 때는 각종 고소가 난무하기도 하고 정산할 때 있어서 서로 이제 계산이 달라가지고 네. 네가 더 가져갔니 뭐 내가 더 많이 가져갔는데 못 가져갔니 이렇게 해서 또 법적 분쟁도 많이 해지곤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영주 씨하고 저하고 1억 원씩 투자해서 네. 김밥 천당이라는 가게를 만들었어요. 아, 가게 차렸어요. 동업을 했어요. 그쵸, 동업을 동업으로. 했어요. 예, 예.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거기 있는 비품들은 누구의 소유일까요? 아니 뭐 반반씩 했으니까 반반 소유죠. 공평하게 해야 되는 예. 거잖아요. 네. 예, 그게 반은 맞고 이제 반은 틀려진 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예, 그게 무슨 얘기예요? 예, 민법에 네. 이렇게 공동 출자를 해서 공동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을 조합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합이 소유하는 형태를 합유라고 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 개인이 영주 씨나 그 각자 개인 재산이 소유가 아니라 함께 소유하는. 예, 네. 조합체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합체의 소유를 함부로 가져오면 뭐 심지어 절도죄가 성립하기도 합니다. 아니 동업을 했는데 그게 절도라고요? 예, 그렇죠. 아니 김밥 천당에 그 예. 자동으로 썰리는 김밥 기계를 그냥 잠깐 어디에다가 빌려줬는데 그것도 절도가 되는. 빌려준 건 팔았어요. 예, 팔았어요. 몰래. 팔면 이게 절도죄인 거예요? 제가 영주 씨 몰래 이제 김밥 천당에 있는 네. 그 비품을 가져와서 네. 남에게 돈을 받고 팔아버렸다. 어. 그러면은 이제 절도죄가 성립하는 예, 겁니다. 예. 또 그럼 거기서 예. 발생하는 또 어떤 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아, 예. 이게 이제 원리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절도죄라 하는 거는 타인 소유, 타인 점유하고 타인 소유의 물건을 내가 취득했을 때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1억 원씩 투자해서 김밥 천당을 만들었지 만들었어요.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김밥 여기에 있는 비품들은 우리 조합체의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상으로는 점유라는 건 사실상의 지배인데 네. 이 조합체의 소유이고 조합체가 점유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팔아버리면 이제 절도죄가 성립하는 거죠. 네, 네. 심지어 내가 비율이 더 많은 지분을 투자했거나 오,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제가 갖고 온 뭐 냉장고를 오. 그 쓸 수도 있고. 투자를 했는데 예. 그걸 몰래 가져간다 하더라도 절도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래서 사소한 데부터 이렇게 예, 예, 말씀이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예. 예. 또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그리고 동업 관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이제 횡령죄죠. 예. 예. 돈을 슬쩍 가져가는 거요? 예. 횡령죄가 많이 이제 그 문제가 되는데요. 실제 상담을 하거나 이제 사건을 진행해 보면 네. 왜냐하면 횡령죄라 하는 것은 타인의 소유이지만 내가 보관하고 있는 것을 횡령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이게 타인 소유, 자기 점유에 네. 그걸 했을 때 이제 횡령죄 성립하는데 예를 한번 한번 들어볼까요?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밥 김밥 천당에? 천당을 만들면서 예. 편의상 통장 명의를 사업자 통장을 제 명의로 해두었습니다. 너가 그게 이제- 관리해. 너가 그- 관리해. 그래서 그거는. 보관도 제가 하고 예.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규 씨 몰래 네. 돈을 야금야금 빼가지고 딴 데 네. 써버렸어요. 왜 그러면- 그랬어? 그렇게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만 어디 썼어? 욕심이 확 나서 이제 네. 써버렸어요. 그러면은 저한테 이건- 얘기 안 하고. 예. 네. 그럼 허락 없이 써버렸을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그렇겠네요. 그 기분 가- 나빠요, 그쵸. 진짜. 예, 말만 들어도 기분 예. 나쁘죠.
가끔씩 텔레비를 보면은 이제 그 회사의 뭐 회장님들이나 높으신 분들이 그 대표이사인데 업무상 횡령죄로 이렇게 뭐 재판을 받고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회사 돈이지 회사 돈을 이제 개인 그 대표이사 개인의 돈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회사 돈을 가져가려면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받고 가져가야지 네. 이제 되는데 그런 결의 없이 회사 돈을 가져갔기 때문에 네. 업무상 횡령죄로 재판 받는 겁니다. 요거 조합에서 약간 확장해서 설명하면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둘이서 동업을 했어요. 네. 그래서 잘 하고 있었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동업을 그만하고 싶은 거죠. 네. 발을 빼고 싶어요. 네. 그럼 얘기를 들어보니까 함부로 그것도 제 마음대로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요? 네. 네, 안 하고 싶어요. 네. 뭐 동업했다고 해가지고 네. 평생 나올 수 없다면은 이건 노예 계약과 같은 거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미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규 씨가 저하고 김춘단을 같이 했는데 네. 해보니까 영 뭐 사람도 어리버리하고 장도 잘 못해. 그래서 나 당신하고 같이 못하겠어. 이러면서 못하겠어요. 이제 그러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는 거예요. 예, 탈퇴할 수 그런 있고. 거를 이미 탈퇴라고 하는데요. 네. 그때 그러면 영규 씨는 그냥 빈손으로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제가 투자한 거 가져가야죠. 그렇죠. 예. 네. 그럼 그때 이제 그 빠져나가시면 나갈 때 그 당시에 계산을 평가를 합니다. 재산을. 그러면 우리가 1억씩 투자했는데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때 가게에 있는 전체 가치가 3억이다. 네. 그러면은 일단 가게는 제가 탈퇴하시니까 가게는 제가 갖고 3억으로 띄었잖아요. 네. 그게 반인 절반씩 우리가 투자를 투자를 했으니까 했으니까. 1억 5천만 원 영주 씨가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게 계산을 예, 해서. 그게 이미 네. 탈퇴하는 방법이고요. 네. 또 다른 방법은 또는? 하나는 이제 아까 전에 제가 뭐 절도를 하고 뭐 절도 횡령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제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지은 죄가 있으니까 예, 이 사람하고는 예. 할 수가 없다. 예, 귀책 사유가 있거나 제가 쫓아내는 그렇죠, 거군요. 쫓아내는 예. 거죠. 예. 그 아까 이제 탈퇴와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저런 뭐 횡령이나 하고 앉아가지고 맨날 김밥만 먹고 장사는 안 하고 이런 사람 같이 못하겠어 하면서 예. 제명을 해버리면 저는 이제 빠지게 되고 그 김밥 천당의 모든 비품이나 소유권은 영규 씨가 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방법도 있군요. 예, 그렇지만 또 제 계산은 또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그게 저에게 또 평가해서 가치만큼은 또 정산을 해줘야 됩니다. 예. 네. 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이미 탈퇴하는 방법 그리고 제명하는 방법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생겨가지고 네. 이 조합을 깨자. 아예 이 사업 예. 자체를 그냥. 우리 이제 김밥 천당 더 이상 못 하겠어. 나 이제 지긋지긋해. 예, 예. 네, 더 이상 이제 김밥 쳐다도 보기 싫어. 예. 예. 그럴 때는 이제 해산을 하면 됩니다. 어. 이게 이제 해산을 하는데 조합을 해산할 때는 이제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나눠봐야 됩니다. 네. 이게 잡무가 남은 경우하고 잡무가 없는 경우. 잡무라 하는 경우 좀 어려운 말 같은데 네. 이렇게 남은 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김밥 가게를 문 닫는데 예. 일단 뭐 단체 주문이 뭐 남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걸 어떻게 그리고 해결을 해야 외상 되잖아요.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대금을 또 우리가 재료를 사왔는데 또 남은 맞아. 돈도 돈을 드려야 줘야 되고. 될 그런 것이 있다든지 그렇게 잡무가 있으면 그 청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잡무가 있으면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자녀재산 분배. 그 자녀재산 잡무가 없으면은 네. 바로 자녀재산 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 자녀재산 분배하는데도 꼼꼼하게 뭔가 여러 가지 일이 많겠군요. 그렇죠. 예. 이 자녀재산 분배에서 보통 이제 다툼이 많이 생기는데요. 네. 이게 처음에 이제 그 자녀재산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동업계약서를 쓸 때 약정을 해놓으면 그 비율대로 분배를 하면 됩니다. 그 계약할 때 약정을 잘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예. 오. 그리고 그런 자녀재산 분배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은 네. 원칙적으로 투자한 비율대로 나누면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억씩 투자하기로 했으니까 네. 반반씩 나눠 가져가면 자녀재산 분배를 하면 됩니다. 이래서 동업이 어렵군요. 네. 그러면 그래도 뭐 동업에서도 잘 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 네. 동업할 때 뭐 주의해야 할 점? 뭐 네. 당부 말씀 있으면 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방금 드린 예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단순화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냥 둘이서 네. 1억씩 현금을 투자해가지고 동업 계약하는 경우인데 사실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영업권을 투자할 수도 있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뭐 무형적인 자산을 또 네, 투자하는 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처음에 투자할 때 이 가치를 얼마로 평가해 줄 것이냐, 그거를 동업 계약서 쓸 때 분명하게 평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아까 해산할 때 잔여재산 분배를 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수익이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 수익이나 잔여재산 분배의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그거를 때부터 명확하게 해두는 것이 나중에 분쟁의 소지를 좀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그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거는 이게 동업 계약을 하다 보면 처음에 투자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간에 급한 돈이 생기면 내가 또 막 투자를 계속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낸 돈은 이제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막 그냥 이제 가져가 버리는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게 조합체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합체의 재산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그냥 승낙 없이 가져가 버리면 또 업무상 횡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래서 조합에서 돈을 가져가거나 재산을 빼갈 때는 항상 다른 조합원들에게 사전에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게 아니었네요. 그렇죠. 예. 자, 오늘은 그럼 이제 동업을 할 때 알고 있으면 좋은 법률적인 상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저희는 김밥까지 하지 말아요. 저 그럴까요? 변호사님 못하겠어요.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생활법률 지금까지 담당의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